네, 이 국방부가 초청한 서울 안보 대화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의장 회담 제안을 했었던 데 대해서 북한은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맹비난을 이제 곁들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최하는 민족통일대회에 우리 측 인사의 참가를 허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행보, 속내가 뭘까요? 정면 인터뷰 강승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주에 우리 정부는요, 9월에 열리는 서울 안보 대화에 처음으로 북한을 초청했는데요. 이 서울 안보 대화 어떤 회의입니까? 예, 저희 그 서울 안보 대화는 바로 저희들이 주최하는 아주 중요한 대화인데요. 네. 최고위급의 그 아태 지역에 그런 안보 담당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 안보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다자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 각국의 그 국방 차관들이 모이는데 한 10여 개국이 같이 모입니다. 네. 2012년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4회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을 초청한 것이죠, 저희가. 그런데 여기 이것을 거절한 거고요. 서울 안보대화는 물론이고요. 또 재헌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남북 국회의장 회담도 제안을 했는데 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대화를 추악한 정치적 농락물로 이용하려는 남한의 음흉한 기도다. 이런 비난까지 곁들였는데 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세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저희랑 마주 앉아가지고 뭐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왜 북한이 원하는 건 우선 뭐가 있겠습니까?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또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서울 안보대화나 뭐 정의화 국회의장이 같이 이렇게 하는 회의로서는 충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는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주최하는 민족통일대회에는 참가해도 된다. 이거 좀 이중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중성은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요. 네. 과거 뭐 수십 년 동안에 북한이 자신들이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돌변해서 그 회의를 제의하고 또 회의를 중단시키고 또 벼랑 끝 전술을 하고 그래온 거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어느 회의도 제의를 했다가 또 금방 또 그걸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북한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요. 지금 정부 측 제안도 거절, 국회의장의 제안도 거절. 그런데 다음 달 5일에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혹시 남북관계 경색을 푸는 물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희호 여사가 지금 너무 고령이죠. 네. 고령이고 또 지금 정부의 인물이 아니고 과거 정부의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하면서 어떤 뭐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희호 여사를 만날 것인가 그것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물론 초청은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았을 때는 아마 그것이 더 남북 관계를 더 경색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궁금한 보도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요. 러시아 이 전승기념일에 김정은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안 갔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데 중국이 9월 승전 기념식에 김정은을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의례적인 초청이란 얘기도 있지만 최근 중국 내 대북 기조가 많이 바뀌면서 김정은의 방중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도 봤는데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요즘에 조금 변화하는 그런 북중 관계 때문에 참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승전 기념일에 가게 되면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거든요. 네. 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각국의 그런 정상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어떤 뭐 양자간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
과연 김정은이 그런 걸 요령 있게 아주 순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능력이 되겠는가. 네. 그런 걸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석하는데 좀 우려스럽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에 러시아에도 네.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북한의 관리들 또 북한의 그 지도층들이 중국에 대해서 아직도 약간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미국과 가까워지고 또 미국의 어떤 그런 결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배신자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북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지 김정은이 중국에 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게 좀 낮게 보신다면요. 이 김정은이 뭐 어쨌든 젊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국제 정치 무대 대비 어떤 모양새로 언제쯤 가능하게 될까요? 그 다자간에 여러 국가 대표가 모인 자리는 김정은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피할 것이다. 네. 네, 국제적인 경험도 없고 외교적인 그런 관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북한으로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 대표를 초청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양자 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외교 무대에 이렇게 초선을 보이는 게 네. 아마 북한으로서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초청해서 1대1로. 그렇죠. 네. 자, 교수님, 이란 핵 협상이 13년 만에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이제 북한뿐인데요. 이란과 북한은 물론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북한의 핵 협상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는 이제 북한이 혼자 남았기 때문에 네. 약간의 어떤 충격을 받긴 받았을 거예요. 네, 고립돼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란과 북한은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중이었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실험을 벌써 3번을 하고 자신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핵무기를 보유한 것을 포기를 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고요. 또 북한은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핵을 계속 갖고 가면서 중국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고립 제재 정책을 쓰더라도 북한은 워낙 폐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버틸 능력도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북한은 핵이야말로 우리의 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이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승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